안녕하십니까? 숫자로 세상을 필터링하여 본질을 읽어드리는 회계사 장직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선이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갇혀 왜 변화를 두려워했는지 그 오만과 함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쇄신하지 못했던 조선의 역사 속에서 6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온 국민에게 가장 묵직한 존경을 받는 리더의 장부를 펼쳐보려 합니다. 바로 세종대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세종대왕은 결의의 위대한 성군이라고 배웠습니다. 한글을 창제한 왕, 백성을 지극히 사랑한 왕, 과학과 문화를 꽃피운 현명한 왕으로 말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회계사의 시선으로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세종대왕은 수많은 왕 중 왜 하필 위대한 지도자라는 독보적인 타이틀로 기억될까요? 정말 단지 한글이라는 인류사적인 문자를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훈민정음은 기적에 가까운 위대한 업적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날 만원짜리 지폐 속에서 그리고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서 우리가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고 기억하는 이유를 전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종대왕의 진짜 위대함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문자를 발명한 것 그 자체보다 사람과 조직을 바라보는 그의 근본적인 관점과 태도에 있었습니다. 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늘 국가의 모든 의사결정 기준을 자기 자신이 아닌 백성에 두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공식 문자는 한자였습니다. 배우기 극도로 어렵고 익히는데 엄청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한 문자였죠. 소수의 지배층인 양반들은 이를 완벽하게 무기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평범한 백성들에게 한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통곡의 벽이었습니다.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길이 없고 농사기술이 책에 적혀 있어도 읽지 못해 굶주려야 했던 백성들을 보며 세종은 생각했습니다. 백성이 제 뜻을 글로 표현하지 못해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백성의 무지가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이 부실한 탓이다. 이것은 당시 왕정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권력은 늘 지식의 독점에서 나왔습니다. 아는 사람이 힘을 갖고 모르는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지배의 기본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종은 그 강력한 권력의 원천인 지식을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배하기 위한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리더십을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훈민정음은 단순한 어학적 발명이 아닙니다. 소수가 정보를 독점하던 시대의 장부를 깨부수고 지식이라는 가장 강력한 자산을 온 백성에게 공평하게 분배한 위대한 자산 분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조직의 리더들에게도 아주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하수 리더는 구성원들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어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려 듭니다. 반면 진짜 고수 리더는 구성원들이 리더 없이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세종은 백성을 무지하다고 가르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스스로 배우고 깨어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하는 진짜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세종의 업적은 장부의 한 페이지에 다 적을 수 없을 만큼 방대합니다. 거친 우리 땅에 맞는 농법을 보급하기 위해 국책 사업으로 농사직서를 편찬했고 기후를 예측해 농민들의 수확을 돕고자 천문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세계 최초의 우량계인 치구기를 발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을 초월해 장영실 같은 천재 과학자들을 파격적으로 등용했고 민족의 음악을 정리했으며 사군육진을 개척해 북방의 국방력까지 철저히 다졌습니다. 한 인간의 수명 동안 어떻게 이토록 방대한 분야에서 완벽한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세종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기 위한 개인의 업적을 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모든 정책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현장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의 질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지도자가 명멸해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 비린내 나는 전쟁의 승리로 유명해졌고, 어떤 사람은 무자비한 권력의 크기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세종은 결을 완전히 달리합니다. 그는 오직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방향으로만 자신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단 한 번도 권력을 과시하지 않았기에 시간이 흐르고 역사의 장부가 뒤바뀔수록 그의 가치는 더욱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회계사의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자들을 바라볼 때도 이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장 눈앞의 분기 실적과 이익에만 매몰되어 쥐어짜는 경영자는 잠시 화려한 숫자를 남기며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리더가 떠나는 순간 기업은 신기루처럼 무너집니다. 반면 리더가 없어도 회사가 굴러갈 수 있는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고 인재를 정성껏 키워내며 조직의 기초 체력을 성장시키는 경영자는 그가 떠난 후에도 기업의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목으로 남습니다. 세종은 자신이 세상에 없어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스스로 발전하고 작동할 수 있는 완벽한 내재적 구조를 선물했습니다. 자신이 작아짐으로써 조직을 무한히 키워낸 진정한 리더의 대명사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장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 바쁘게 살아가며 내 삶의 장부에 도대체 무엇을 남기기 위해 달리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은행 통장의 잔고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세상이 알아주는 명예나 화려한 직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도 시간이 흘러 우리 인생의 결산일이 다가오면 그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것들은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머물다 간 자리, 즉 사람에게 남긴 선한 영향력만큼은 장부에 지워지지 않는 잉크처럼 영원히 남습니다. 낙담한 이에게 건넸던 따뜻한 격려, 한마디 대가 없이 내밀었던 도움의 손길, 타인의 아픔을 진심으로 보듬었던 포용력, 이런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들이 생각보다 훨씬 오랫동안 세상에 남아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세종대왕이 위대한 이유는 그 왕권이 지독하게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며 밤낮으로 눈이 멀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평생을 처절하게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에 단순히 성공한 왕이 아니라 만 백성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오늘 역사의 장부는 우리에게 가장 엄숙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주변에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먼 훗날 사람들은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것인가? 결국 위대한 인생이란 얼마나 많은 자산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따뜻하고 좋은 영향을 남겼느냐로 최종 결산되는 법입니다. 세종이라는 위대한 경영자는 육신을 벗고 떠났지만 그가 만든 훈민정음은 오늘 우리가 숨 쉬듯 쓰는 문장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세종은 사라졌지만 사람을 귀하게 여기던 그의 성군 정신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거대한 뿌리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가 세상에 남기는 가장 고귀한 유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리더십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조용한 생각 61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삶에서 남기고 싶은 유산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던 대제국, 몽골 제국은 어떻게 세계를 바꾸었는가라는 주제를 통해 단순한 무력의 힘을 넘어선 거대한 통합과 소통이 가지는 진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생각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용한 생각 61의 장직수였습니다.